네, 안녕하세요. 김경옥의 커리어스쿨 김경옥입니다. 오늘은요, 공백기가 있었다가 다시 취업하시는 분들, 다시 이제 경력을 쌓아 나가셔야 하시는 분들이 연봉 협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경력 단절, 공백, 뭐 어떤 사유로든 생길 수 있죠. 사실은 인간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잠시 일을 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우리는 일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것이 그게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내 자체의 가치를 좀 쌓아 나가는, 내 안의 가치를 축적해 나가는 그 길이 저는 커리어를 쌓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뭐 어떤 재테크든 돈이든 뭐 물론 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으면 뭐 이렇게 굳이 내 자체의 컨텐츠, 내 자체의 가치, 내 자체 안에 내 안에 뭔가를 쌓지 않아도 어쩌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뭐 엄청 많으면. 그 엄청이 어느 정도가 될지 저는 감은 잘 안 오지만 대체 내 안에 가치를 쌓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돈이라면 어느 정도일지 저는 아직 감이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내 안의 가치를 쌓아 나가는 것, 이게 가장 확실한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커리어죠. 우리의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길이고, 그래서 어떤 사유로든 사회에서 이렇게 일하는 일을 멈추셨던 분이라면, 그 어떤 분이라도 사실은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나한테 너무 좋죠. 내 인생에 너무 좋죠. 내 미래를 위해 너무 좋죠. 그 어떤 거라도 나를 보장해 줄 수는 없잖아요. 나 자신만이 보장해 줄 수 있으니깐요. 그래서 공백기가 있으신 분들이라도 저는 다시 사회로 나갈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보세요. 경력 단절, 공백기가 1 년, 2 년, 3 년, 4년 이렇게 늘어날수록 사실은 너무 무섭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린 노력을 해야 되고, 자 이제 왔어요. 와서 합격한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연봉 협상이라는 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을까? 요거를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나한테 공백기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공백기를 끊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 커리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일자리가 주어지는 거. 자, 저한테 일만 시켜 주시겠다면 주신다면 저는 뭐든 다 하겠습니다. 이런 게 신입사원의 자세죠. 그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백기를 끊고, 만약에 내가 이전에 경력을 쌓아왔던 거, 내가 보유한 역량, 내가 보유했던 경험을 쌓아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면 정말 베스트죠. 만약에 이런 회사를 구했다면, 이 회사에서 나를 보자고 했다면, 그리고 나를 만약에 면접에서 좋게 봤다면 우리는 연봉에 대해서는 크게 욕심 안 냈으면 좋겠어요. 크게 욕심 안 내서 전에 받았던 정도 수준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아도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크게 욕심 안 낸다는 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자, 내가 몇 년 전에 뭐 얼마를 받았어요. 5 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지금 한 4년 동안 내가 일을 못 했는데 그래도 나는 '그때보다 지금 물가가 오르지 않았냐. 내가 그거를 요구하진 않겠다. 그리고 내가 4년 동안 뭐 일을 못 했으니 뭐 이직하면서 오르는 거는 이렇게 요구하지 않겠고, 적어도 그전에 받았던 정도의 수준은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쪼끔은 다르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내가 일자리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해요. 경력이 4년 공백이 있어요. 5년 공백이 있어요. 뭐 몇 년 공백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전에 일했던 경력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저는 새시로 뭔가를 시작을 하는 것보다 개인 입장에서 예전에 했던 거를 어떤 식으로든 살려서 시작을 하신다면 전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모든 성공은 저는 인접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아주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든 저는 인접성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죠. 수많은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생뚱맞은, 뭐 내가 뭐 어디
뭐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인테리어 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치킨집을 했으면 뭔가 그거를 딛고 그거를 변화해서 만들 수 있는 뭔가 다른 인접한 것들을 해야죠. 적어도 요식업 아니면 적어도 뭐 치킨에 관련된 거 뭐 식자재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어떤 직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를 쌓아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다만 연봉 협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연봉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래 그 이직하시는 분들이 공백이 없더라도 연봉이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심지어는 연봉이 올라가지 않아도 이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한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니깐요. 연봉 외에 나는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깐요. 뭐 회사의 브랜드일 수도 있고 그 회사에서 내가 경험할 뭐 업무, 가치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 회사의 동료들이 너무 우수해서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 내가 충분히 발전할 수 있겠구나. 그다음 스텝을 그려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연봉에 상관없이도 이직을 하는 경우가, 공백기가 없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공백기가 있는 우리를 생각해 볼까요? 공백기가 있는데 내가 예전에 연봉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은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공백기를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수 있는 실력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걸 면접으로 증명을 하시면 되죠. 근데 그거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나는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까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회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쌓아왔던 분들이 가지는 것들 외에 그 외에 어쨌든 나도 놀지만 않았으니까 어떤 경험들이 나한테 있죠. 하지만 그거는 내가 예전에 했던 일들을 이렇게 쌓아왔던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 공백기로 인해서 그런 거는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헤드헌팅 진행하면서도 뭐 1년 공백기 이런 분들만 만나 봐도요, 지금 현장에서 팔팔 뛰고 있는 분들이랑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 예전에 했던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4-5년 전쯤에 뭘 했지? 뭐 10년 전에 뭘 했지?' 이런 거 생각하면 잘 기억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막 그때 어떻게 일했었는지 뒤져 봐야지 나오고, 물론 내가 경력이 있으므로 일을 했던 적이 있으므로 쪼끔만 워밍업 해 주면 금방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저는 신입 채용보다 오히려 경력 단절이 있으신 분들을 채용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입보다 경력이 공백이 있더라도 경력 공백이 있는 분을 채용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거다. 왜냐하면은 신입들은 정말 초짜라서 처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경력 단절이 있으신 분들은 마치 신입 같지만 지금은 정말로 다 까먹고 뭐 사회 이렇게 마인드도 다 까먹고 이미 몸이 아직 그 4년 동안 쉬었던 5년 동안 쉬었던 그 마인드로 세팅이 되어 있고, 하지만 이분들은 일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방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금방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좀 많을 수 있겠죠, 경백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그것도 어쨌든 그 나이를 그냥 고스톱해서 딴 거 아니니까 분명히 쌓아왔던 것들이 있을 거고 조직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거다. 그러니 기업에서도 경력 공백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신입을 채용하는 것보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입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신입을 채용하는 것보다 기업 입장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야.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업 입장에서 공백이 있으신 분들을 채용하는 생각은 아마 그걸 겁니다. 신입을 채용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예요. 기준이 신입이에요. 자, 내가 공백이 이렇게 많아요. 그냥 1 년이 아니에요. 그냥 2년 이상 넘어가요. 그러면 내가 그 경력을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내가 그 경력이 있는 곳으로 이직할 수 있다면, 다시 취업할 수 있다면 내 입장에서 너무 베스트예요. 그 일자리가 주어진 것 자체가 베스트예요. 이 현실을 좀 자각을 하시고 연봉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지금 공백이 없이 계속 경력을 쌓아오신 분들 수준으로 주장을 하시거나 예전에 받으셨던 거를 기준으로 주장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쪼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있죠. 기업 입장에서 경력 단절이신 분들을 채용하는 거는 신입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를 빠른 시간 내에 잘 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백이 있어도 감안하고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연봉에 있어서도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